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3일 금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요경마는 4주 연속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마무리 끝장 승부처에서 주력 한방 집중마권 나왔고요. 복승식이 10배가 넘었죠. 그리고 제주에서도 11배 정도 한방 집중마권 나왔고 3번의 승부를 썰어 담았어요. 총 6회의 적중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경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전 3주 차에 비해서 조금 임팩트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4주 연속 좋은 결과를 끌어내고 있는 금요경마는 이번 주도 부산과 제주 준비 잘해서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시작합니다. 11월 3일 금요 1경주입니다. 5번 세광채강. 자, 세광채강이라는 마필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요. 데뷔전 입상을 해내는 과정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출발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출발지가 불리하니까 차분하게 붙들고 후미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직선에서 한 발 쓰면서 입상을 해낸 바 있습니다. 순발력과 끈기를 두루 겸비한 모습인데,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의 성과도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연투를 기대해도 좋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경주거리가 늘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의 직선주로 올라오는 3화롱 타임 36초대예요. 36초 후반대. 라스트 화롱이 13초 프레시입니다. 이 정도라면 경주거리 늘어도 소화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력한 상대로 외곽에 있는 마필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8번 대제의 여전사, 10번 빅모어, 11번 콩코드파크, 이런 마필들이 상대 세력입니다. 일단 실전 경험이 있는 대제의 여전사가 데뷔전 강한 상대들 틈에서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면서 비교적 사이즈 있는 그림을 보인 바 있습니다. 체형과 밸런스도 괜찮은 마필이에요. 최상윤 기수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는데 기승 기수의 무게감은 조금 떨어지죠. 직전만큼 뛰면 안 될 것도 없습니다만 이 마필은 경주거리 늘어났을 때 금정이 조금 필요한 유형이 아닌가 라는 판단이에요. 데뷔전을 맞이하는 빅모어. 빅모어는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순발력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행 여부에 일단 이 마필의 선전 가능성이 달려있는데, 자, 이 선행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몇 도 있어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훈련 시의 모습은 워낙 좋기 때문에 가능성을 조금 더 성공과 실패 가운데 가능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강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안정감 있는 그러한 구착 후보는 아니다. 사이즈는 높게, 잠재력은 높게 평가합니다. 자, 콩코드파크. 선두급 마필들이 모두 무너져야 올라올 수 있는 힘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1400을 종반 올라오는 그림을 보이면서 3위를 차지했는데요. 라스트가 13초대에 화롱을 끊을 정도로 상당히 끝걸음도 살아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경주 종반 한 발에서는 가장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빅모어나 대제의 여전사가 무너져야 되겠죠.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세광채강이라는 마필이 가장 주목받을 레이스입니다. 5번을 중심으로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위로 올리겠습니다. 정리하는. 자, 5번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과정에 10번의 잠재력. 하지만 이 마필은 선행 경합이 우려가 된다. 빠른 마필이 많아요. 이번 경주는 1번 오크리지라든지 또는 4번 댄싱보이라든지
1번, 4번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빅모어가 레이스를 전개하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잠재력은 상당히 높게 평가가 가능해요. 밸런스라든지 발놀림이 아주 부드럽고 힘이 실리고 훈련 과정에서 상위군과 병합을 하면서도 앞서 나가는 그러한 탄력을 보일 정도로 잠재력은 아주 높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5번, 10번, 5번, 8번 여기서 뭐 답이 나올 확률이 크고요. 변수가 있다면 선두권이 싹 무너지면 11번 콩코드 파크가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복병으로는 데뷔전 외곽에서 고전했던 이 1번 오크리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복병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번을 중심으로 5는 믿고 갑니다. 5번을 중심으로 이 정도 선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이경주입니다. 6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7번 러닝트리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입니다. 데뷔전 입상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곽 게이트에 어려움이 있었죠. 기수가 보강되었고 훈련을 통해서 마필의 전력을 탄탄하게 보강을 했습니다. 500km대의 체형에서 나오는 주폭, 파워, 일품이고 순발력, 스피드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러닝트리를 이번에는 좀 인정하고자 합니다. 자, 상대 세력으로 외곽에 있는 9번 매직 11이 꼽히고요. 뭐 복병감 크리스톨 히어로 안쪽에 1번 더 빅샷 3번 싱가 다수의 마필들이 가능권인데 자 3번 싱가가 다실바 기수로 교체를 한 게 상당히 눈에 띄는 기수 기용입니다. 싱가 이날 경주 모습 상당히 좋았어요.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면서 종반 근성을 발휘하는 모습. 하지만 이 말은 발주가 안 됐습니다. 스타트가 일단 늦게 나오면서 좀 중반에 힘을 써야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 결승선에서는 날라오는 탄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뭐 3마롱 타임이나 끝걸음은 그 전 경주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초반 순발력, 스타트가 문제였다. 그 부분을 다실바 기수가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판단 필요하겠고요. 더 빅샷. 뭐 더 빅샷은 지금 훈련 성과가 상당히 좋아요. 지난주부터 지금 원래 지난주 출전할 예정이었는데 한 주 미루면서 훈련량, 훈련 강도 더 끌어내면서 지금 준비를 탄탄하게 했거든요. 발주가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만 중속 있고 직전 경주 뛴 거에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가능한 훈련 내용이 좋은 훈련 우수 마필이기 때문에 더 빅샷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에 들었던 마필 뭐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외곽에 있는 매직 11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개의 분리, 순발력과 스피드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초반 200이 13초 중반대는 꾸준하게 나오는 마필이에요. 13초 7, 13초 6, 13초 8입니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편성에서 이제 선두권, 선행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선행은 못 갈 것 같아요. 이번 경주. 선행은 못 가고 선이 외곽을 돌아야 되는데 뭐 러닝트리가 워낙 빠르죠. 뭐 선행은 일단 러닝트리가 나갈 것이 거의 유력하기 때문에 러닝트리 외곽을 돌면서 페이스 안배를 제대로 못한다면은 안쪽에 있는 1번이나 3번이 날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자, 단독 선행 가능한 러닝트리를 중심에 놓고 들어갑니다. 훈련 성과 좋은 1번, 기수 보강이 돋보이는 3번. 일단 이 정도가 눈길을 끌고요. 뭐 매직 11은 전개가 좀 잘 풀리면 도전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변수는 뭐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만 4번 롤리라는 마필이 훈련을 통해서 그름의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다크호스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7번 러닝트리의 선행 버티기가 유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번과 3번의 선전 가능성을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금요 첫 번째 선택입니다. 힘을 실어서 붙어야 될 경주입니다. 자,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이번 경주는 두 마필의 인기마가 일단 눈길을 끕니다. 5번 에이스 굿잡, 외곽에 있는 장산 레몬. 장산 레몬 같은 경우에는 공백이 좀 있죠. 하지만 19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 사양 관리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19조나 30조 마필 같은 경우에는 공백 여파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충분하게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실전에 투입하는 마방들이거든요. 자, 장산 레몬 현재 실전을 소화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정도의 준비 과정을 마쳤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는 1400이라는 점이에요. 장산 레몬이 공백 이전에 보였던 그림은 그렇게 결승선 통과할 때 여력이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 라는 점, 이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에이스 굿잡, 에이스 굿잡이라는 마필도 최근에 입상도 해냈고요. 사마롱 타임도 이날 상당히 양호했고 끝걸음 양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에 대한 적응력, 이건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인기마 2강, 요 두 마필 인기를 모을 마필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 주목하는 마필 태풍의 축제, 그리고 외곽에 있는 캡틴 찰리. 힘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금정된 마필이 캡틴 찰리입니다. 출전한 마필 가운데 힘에서는 가장 위에 있다. 다만 이 마필의 약점은 스타트, 순발력. 그야말로 깡바닥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전형적인 추임마예요. 앞선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날라올 수 있는 유형입니다만 출발이 관건이고요. 3번 태풍의 축제, 보여준 그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때 3위 온 게 이제 단데, 자, 이 마필의 체형은 500kg대 체형입니다. 힘을 쓰기에 아주 좋고 앞가슴이 딱 벌어져 있는 그러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제 가슴팍을 제가 그렸는데, 자, 이 앞가슴이 딱 벌어진 그러한 체형을 가지고 힘을 쓰기에 상당히 좋은 체형을 지니고 있는 태풍의 축제인데, 경주거리가 늘수록 이 마필은 더욱더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컬러즈 플라잉의 자마입니다. 컬러즈 플라잉의 자마. 중장거리에서 강점을 볼 수 있는 체형을 지니고 있고, 혈통도 컬러즈 플라잉의 자마라면 이 마필은 무조건 앞으로 경주거리가 늘면 늘수록 더욱더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 잠재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기를 모을 5번과 9번,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도전 세력 3번과 10번, 요 마필들을 관심을 가지고 이번 3경주 힘을 한번 실어서 붙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선택 승부처, 첫 번째 선택 태풍의 축제,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 캡틴 찰리, 두 마필을 한번 눈여겨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5등급 1300 모두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 먼저 주목해야 될 마필은 4번 블랙 스프링입니다. 블랙 스프링, 다실바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 블랙 스프링이 직전 경주 우승을 거두고 승급전을 맞이합니다. 이 마필은 루키 스테이크스에서 그야말로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전 경주에서 보였던 경주력, 그리고 직전 경주 1200에서 보인 경주력,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승급전 1300 극복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판단될 정도로 상승세였던 잠재력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강력한 상대 킹 애니데이, 킹 애니데이가 첫 승을 7월달에 거뒀는데 상당히 좀 첫 승이 늦었죠. 의외로 선두권을 공략하면서 이 마필이 우승을 거뒀어요. 매번 늦었거든요. 올라오는 게
매번 늦었는데, 자, 이때를 기점으로 마필이 달라졌어요. 마필이 앞에도 나가보고 이날도 중위권 전개를 했습니다만 초반 200이 13초 5예요. 13초 8입니다. 마필이 이제 물고 튀는 맛이라든지 끌고 나가는 힘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날 우승을 기점으로 달라졌다 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킹 애니데이가 이번에도 레이스를 좀 빠르게 끌고 가면서 특유의 뚝심 있는 발놀림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자, 도전 세력으로 8번 최강 무지개, 9번 본다이아 두 마필이 있는데, 최강 무지개는 뭐 최근 입상 과정에서 봤듯이 힘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본다이아는 순발력이에요. 순발력, 추입, 선행. 자,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두 마필이 이제 도전 세력인데, 두 마필 가운데 저는 킹 애니데이와 블랙 스프링을 잡기 위해서는 따라가서는 힘들 것이다. 최강 무지개의 선정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킹 애니데이나 블랙 스프링이 힘에서 최강 무지개에게 그렇게 밀리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두 마필에게 도전장을 내밀 수 있다면 정계죠. 앞에 가서 버텨내야 된다. 본다이아가 출전한 마필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가장 순발력과 스피드가 뛰어나요. 그래서 앞에 나가는 전개가 무난하게 나와준다면 그나마 유일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4번, 7번, 4번과 7번, 4번을 중심으로 7번이 유력한 그러한 구도에, 자, 이 구도를 깰 수 있는 마필은 앞에 갈 수 있는 본다이아가 유력하지 않을까. 선행 가서 버티는 걸음, 뭐 이 정도 그림 외에는 딱히 변수가 없지 않나 라는 게 이번 4경주 구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인기마 3두가 지금 이번 레이스가 이제 1200이에요. 1200, 5등급 1200 레이스 11도의 마필이 출전하는데, 자, 6번, 7번, 8번이 인기마입니다. 그런데 이 3두가 10월 6일날 같은 날 1200을 다 치렀어요. 뭐 이런 경우도 흔치 않은데요. 자, 같은 날 1200을 다 뛰어봤습니다. 같은 날. 그러면 비교하기가 너무 좋죠. 주로와 점수율은 당연히 같을 테고 경주글이 똑같고 전개만 잘 살펴보면 되는데, 타임하고, 자, 타임이 14초 1 제일 좋습니다. 14초 7 두 번째예요. 15초 1 세 번째입니다. 팀 퍼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날 선행으로 레이스를 풀어가면서 여유있게 낙선을 거둡니다. 글로리 크라운은 선입으로, 다 함께 달리자는 추입으로 레이스를 풀어갔는데, 자, 이 두 마필 간 격차는 기록에서는 0.4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만 트립과 전개를 따질 때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7번하고 8번은 거의 박빙이다라는 판단이에요. 박빙인데 이날 기승한 기수가, 이성재 기수가 이 두 마필을 다 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택은 글로리 크라운이에요. 결론은 두 마필 다 타본 이성재 기수의 선택, 바로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글로리 크라운이 다 함께 달리자보다는 타기가 편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했든지, 다 함께 달리자는 좀 타기가 좀 까다로운 일면이 있어요. 마필의 어떤 강약 유무를 떠나서 타기 편한 마필을 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글로리 크라운이 우세하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성재 기수의 초이스는 글로리 크라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3두에게 이제 도전하는 마필은 안쪽에 있는 마필들입니다. 아워 데스티니, 라스트 드래곤. 아워 데스티니 같은 경우에 데뷔전을 선행으로 낙성을 거뒀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팀 퍼펙트의 걸음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팀 퍼펙트가 이제 선두권 공략하면서 치고 나온다면 아워 데스티니가 힘에서, 주폭에서, 파워에서 밀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라스트 드래곤을 한번 살펴봤는데, 라스트 드래곤 같은 경우에
데뷔 전 레이스가 완전 꼬였어요. 출발이 매끄럽지 않으면서. 근데 이 마필이 원래 출발이 안 좋은 마필이냐? 주행심사를 보니까 출발이 좋아요. 자, 다시 1박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소속도 조교사가. 레이스가 꼬이는 와중에 직선줄에서 날라오는 그름이 3화롱 타임이 35초, 라스트 화롱이 12초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끝걸음이거든요. 자, 순발력도 갖추고 있는데 이 정도의 끝걸음을 가지고 있다? 라스트 드래곤을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기대주예요. 자, 외곽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이제 해운대 스타가 도전이 가능할 텐데, 해운대 스타도 만만치 않은 마필이에요. 이 공백이 있는 가운데 3위를 차지했는데 이날 경주 내용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날은 경주 내용이 좀 실망스러워요. 레이스를 무난하게 풀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직선줄에서 약간은 끝걸음이 무뎌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날 조금 실망을 하긴 했습니다만 더 뛰어줄 여지가 분명히 있다. 다만 이번 경주는 외곽으로 밀려있는데 1200이에요. 1400이라면 해운대 스타에게 지금 점수를 좀 높게 주겠습니다만 1200 그리고 안쪽에 있는 마필들의 기량이 좀 탄탄합니다. 도전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6번 팀 퍼펙트가 같은 날 뛰었던 3두 가운데 가장 낮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2번 라스트 드래곤의 잠재력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겠습니다. 뭐 6번마도 만만치 않은 기량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7번과 8번 중에서 이성재 기수의 선택 7번 글로리 크라운. 일단 뭐 이 3파전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변수가 있다면 해운대 스타 만만치 않은 기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인기 마필들이 조금만 삐끗하면 언제든지 치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 해운대 스타예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8번 다함께 달리자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스피드와 힘에서 모두 겸비하고 있는, 약점이 없어 보이는 이 3두의 싸움에 해운대 스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하는 이번 경주. 자, 이번 경주가 잠깐만요. 6경주 네, 맞습니다. 자, 이번 6경주가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메인입니다. A급으로 한번 붙어볼 예정입니다. 이번 경주를 A급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관리마가 출격했기 때문이죠. 행복한 하만입니다. 행복한 하만. 자, 이날 1200에서 입상을 해냈습니다. 추입으로. 이날은 레이스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면서 바닥에서 헤매고 그냥 끝났습니다. 이날은 앞선 공략하면서 3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날도 앞선 공략하면서 바닥을 쳤습니다. 자, 선두권 공략했을 때 그렇게 성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마필이 힘이 차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예전과 달리 마필이 물고 튀는 맛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1200입니다. 적정거리 출전이에요. 1400에서 힘을 쓰기에는 아직 행복한 하만이 2% 부족합니다. 하지만 1200은 적정거리예요. 추입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행복한 하만이 최근에 물고 튀는 맛이 좋아지면서 레이스 흐름을 좀 더 빨리 끌어갈 수 있고 좀 더 빠른 템포의 추입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고 이러한 강점이 플러스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행복한 하만을 반드시 주목해야 될 레이스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전 세력 웨이팅 포유, 서부 빅스텝, 에이스 파이팅, 미라클 원, 정문 스펙트까지
다수의 마필들까지 입상이 가능한 흐름인데 태양의 뜸도 컨디션을 해보겠다면 무시할 수 없는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이죠. 자, 다수의 마필이 있는 가운데 이번 경주 6번 행복한 하만을 반드시 주목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 A급 최고의 선택 금요 메인으로 붙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7경주입니다. 4등급 16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6경주와 7경주 연타석 승부를 준비했고요. 마지막 선택으로 이번 경주를 붙어볼 예정입니다. 자, 19조의 두 마필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8번 금화 인피니티와 10번 승리의 영웅 두 마필을 동시에 출격시켰습니다. 두 마필 동시에 출격시켰는데 승리의 영웅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테고요. 금화 인피니티는 복병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거리가 1600이에요. 1400은 승리의 영웅이 단연우세합니다. 10번과 8번 있을 때 만약에 1400이었다면은 그럼 뭐 승리의 영웅이죠. 근데 1600이라면 저는 두 마필의 능력은 거의 박빙이다. 박빙이다. 힘에서는 금화 인피니티, 스피드에서는 승리의 영웅 앞서 있습니다. 물론 성장세를 감안할 때 3세마가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만 완성도를 또 감안한다면 금화인 인피니티의 완성도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 19대의 두 마필을 반드시 주목해야 될 두 마필 다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경주고요. 또 한두 눈길을 줘야 될 마필은 능력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 창창대로 복병권에서 주목해야 될 마필은 야생화가 되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대상 경주까지 출전했던 창창대로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이즈 좋은 1600이라면 경쟁력 갖추고 있는 야생화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7경주 임팩트 있는 승부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마지막 선택 마지막 선택 6경주와 7경주 연타석으로 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경주로 넘어갑니다. 2등급 1800이에요. 이번 8경주. 이번 8경주는 3번 스타마타, 7번 역전명수, 인기마 두 마필 주목합니다. 역전명수는 최근 완벽하게 부활했죠. 3등급에서 이제 우승하고 2등급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순위를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타임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마필의 기량이 완벽하게 회복된 모습이에요. 1800입니다만 뭐 역전명수가 예전에 뭐 충분히 중장거리 다 소화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요. 최근 살아난 경주력이라면 저는 역전명수가 이번 경주 경쟁력을 가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다실바 기수의 기승까지 일단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마타 직전 2000에서 고전했습니다만 1800 적정거리 출전했고 부담 중량 52라면 역시 2등급 승급전에서였던 고전 스타마타의 기량을 그동안 성장을 꾸준하게 지켜봐온 결과 52라면 이번에는 능력 발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반면 말리부 부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2000에서 특유의 유연함과 힘을 바탕으로 뭐 좋은 그림을 끌어냈습니다만 이번에 57 이 부담 중량 극복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7이면 좀 도전을 펼치기에 빡빡할 거예요. 9번 닥터페이스, 8번 덩컨은 개인적으로 다크호스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외곽의 피스톨스타. 피스톨스타는 지금 점핑 출전이에요. 점핑 출전인데 부담 중량 때문이죠. 뭐 점핑 출전하면 51을 달고 뛸 수 있다라는 그런 홀가분함. 근데 문제는 이제 선두권을 좀 편하게 공략할 수 있을 것인가. 1번 게이트에 뛰었을 때는 상당히 성적이 좋아요. 외곽에서는 그렇게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닌데 밀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선두권 공략만 무난하게 이루어진다면 피스톨스타도 충분히 이번 경주 도전 가능성 있는 마필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은 뭐 뚜렷한 2강 구도, 역전 명수, 스타마타 두 마필이 돋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곽에 있는 뭐 피스톨스타 또는 덩컨, 뭐 닥터페이스까지도 입상권이 가능한 마필이죠. 이런 마필들의 도전 가능성 잘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7번을 중심으로 풀어갈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경주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9경주입니다. 3등급 14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아르크투루스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입니다. 아르크투루스. 최근 뛴 그림을 감안할 때는 뭐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57회 선행? 글쎄요. 선행을 못 갈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지 않나. 선행을 못 가는 아르크투루스 어떻게 뛸까? 이 마필이 순발력이 그렇게 뛰어난 선행마가 아니에요. 스피드가 좋습니다. 출발하고 나서 치고 나오는 스피드, 그리고 직선줄에서 치고 나가는 힘, 스피드와 힘을 겸비한 마필인데 순발력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아요. 선행마 치고는. 순발력은 평범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아르크투루스가 정문 드래곤의 순발력과 또는 BK 룩스의 순발력, 여기에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BK 룩스는 최근에 따라가면서 좋은 그림을 보였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냥 잡고 보내줄 가능성도 있고, 정문 드래곤 또한 선행을 욕심내지 않아요. 따라가는 전개를 잘합니다. 그냥 출발은 좋습니다만. 그래서 요런 마필들이 그냥 잡고 있는 와중에 아르크투루스가 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행을 편하게 가면은 아르크투루스는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57의 부담 중량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선행 여부가 관건이죠. 선행 여부가. 그리고 또 한두의 능력마 벌교의 꿈 연속 입상을 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연속 입상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마필이 58을 달고 입상을 한 직전 경주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다. 저는 그냥 58 부담 중량 보는 순간 편성 딱 보고 숨도 안 쉬고 쉬었거든요. 불교의 꿈은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런데 오더라고요. 저를 비웃듯이. 이 불교의 꿈의 사이즈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 플러스 알파가 붙는 그러한 좋은 마필이다 라는 점을 직전 경주 여실히 느꼈습니다. 체형도 좋고 순발력, 스피드, 근성 어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그야말로 경주마로서의 자질을 다 갖추고 있어요. 부담 중량 극복 능력까지. 경주마의 자질 가장 우선이 스피드거든요. 힘이 따라야겠죠. 근성이 있어야 되겠죠. 부담 중량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다 갖추고 있어요. 기수와의 부조도 좋아야 되고. 부조도 좋아요. 이 마필은.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가 없다. 정말 불교의 꿈이라는 마필이에요. 1400 예전에 1400 이 마필 경험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1200 꾸준하게 뛰어왔습니다만 해당 거리 경험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때 뭐 선행했다가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그때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 아르크투루스와 불교의 꿈 두 마필의 어떤 사이즈 싸움 상당히 재밌는 그런 결과를 끌어낼 수 있겠다는 판단이고, 서부 특급이 1400
강점이 있습니다. 은근히 1번 게이트 2점이라면 복병 역할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마필이고, 그리고 직전 경주 놀라운 끝걸음을 보였던 BK6. 직선줄에서 날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BK6도 무시할 수 없고, 캡틴 골드야 뭐 직전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해당 글에서 역시 현 등급에서는 강마급으로 손색이 없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뭐 순발력, 스피드, 그리고 힘, 뭐 경주마로서의 자질이 상당히 좋아요. 체형에서 나오는 주폭 파워,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일단은 2강 구도가 돋보이는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번 벌규의 꿈을 아르크투루스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놓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번, 4번, 1번 이런 마필들이 도전 세력인데요. 자, 이 벌규의 꿈을 좀 주목하면서 마지막 9경주를 풀어가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 금요 9개, 부산 9개 경주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금요 경마는 불패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까지 잘 준비해서, 제주는 뭐 내일 현장의 어떤 소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오늘 제가 미리 확인해 가지고 잘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도움되는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